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6. 광복을 위한 노력 3. 건국을 준비하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940년대 국내외 건국 준비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독립운동 세력이 결집하는 과정과 한국 광복군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입니다. 단원의 구조는 국내외 건국 준비 활동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의 역량 집중 과정, 한국 광복군의 활동, 국외 건국 준비 활동, 국내 건국 준비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의 삶을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국외로 이주하면서 만주, 여해주, 일본, 미주 지역에 만들어진 한인사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졌는데 당시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경제 호황 속에 일본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자를 필요로 하자 많은 한국인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주요 공업도시를 이주하여 차별받으면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1923년에 관동 대지진 이후에는 일본인들이 동포들을 학살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관동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약 6,000명의 한국인들이 대지진으로 일본인들 10만 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근데 일본인들 사이에서 어떤 루머, 가짜뉴스가 떠돌았냐면 한국인들이 이 혼란을 틈타 우물에 독을 풀어서 일본인들을 독살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독살하고 있으니 한국인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포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이 관동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일본에서. 1930년대 이후에는 약 6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희생됐어요. 이때 관동 대학살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그 상실감, 일본 정부가 제대로 당시 대처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보복 학살, 일본 자경단이 조직돼가지고 한국인들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방관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정부의 무능에 대한 공격을 엉뚱하게 한국인들 약자인 식민지 조선의 한국인들에게 향했던 거죠.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히 강제동원으로 일본에 끌려간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징용 때문이죠. 징용. 이들 중 일부는 광복 이후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남아서 오늘날 제1동포 사회를 이루었어요. 일본어로 자이니치라고 하는 제1동포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한번 미주 지역에서 보면요. 미주 동포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독립운동 성금을 내놓으며 조국의 독립을 후원했죠. 대표적으로 대한인국민회가 있죠. 대한인국민회. 독립공채를 구매하거나 의연금 등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910년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고 41년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결성해서 외교 독립운동 등에 힘썼어요. 광복 이후에는 주한미군 배우자 등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미국으로의 입양과 학생들의 미국 유학도 활발하였습니다. 연해주를 보겠습니다. 연해주는 러시아 혁명 이후 이 지역의 연해주 지역에 사는 한인들을 까레이스키, 고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1937년에 말이죠. 소비에트 연합은 한국인들이 일제히 협력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연해주 지역의 한국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이때 소련의 집권자가 스탈린이었습니다. 독재자 스탈린은 이렇게 일본인들하고 닮았다는 이유로 그 연해주 지역 한인사회에 일본 스파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소련이 곧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미리 연해주 지역에 살던 일본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10만 명 이상이 현재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강제 이주당했죠. 중앙아시아 밑에 지도에 나온 것처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지역으로 연해주 지역에서 강제 이주됐습니다.
오늘날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바로 이들의 강제 이주당한 연해주 지역에서 강제 이주당한 이 고려인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려인 강제 이주 기념비가 카자흐스탄 우시톱에 세워졌죠.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 최초 정착지에 세웠던 곳입니다. 만주 지역을 보겠습니다. 만주로 이주한 한국인들은 토착민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황무지를 개간하였고 한인 사회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만주의 한인 사회를 탄압하였고 20년도에는 바로 간도 참변과 25년 미스야 협정으로 만주 동포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30년대에 들어서는 일제가 만주국을 세운 이후로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국내 한국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 국공내전의 결과 공산당이 이 지역을 장악한 후 집권한 이후에 이 만주 지역에 사던 우리 동포들은 중국 국민의 자격을 받았고 1952년에는 옌벤 조선족 자치주, 지금 간도 지역에 옌벤 조선족 자치주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조선족이 된 거죠. 만주에 사던 우리 동포들이. 건국을 준비하다 1940년 9월 중국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 광복군은요. 남성대원뿐만 아니라 여성대원도 있었습니다. 옆에 이 사진이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창설식 사진이죠. 여성 광복군 대원들 모습이 나옵니다. 사진의 오른쪽 맨 뒤쪽부터 왼쪽부터 오광심, 조순옥, 그 앞줄에서 왼쪽부터 김정숙, 지보경 선생님의 여성 대원으로 한국 광복군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총사령부의 비서 업무와 선전사업 분야에 활동을 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량 집중.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와 조선민족전선연맹의 통합회의가 결렬된 이후에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 3개 정당이 1940년에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었죠. 한국국민당의 김구, 이 한국독립당의 조소왕, 그 다음 조선혁명당의 지청천, 이 세 분이 이제 통합된 한국독립당을 40년에 충칭에서 결성을 한 거죠.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40년 9월 중국 국민당을 따라 충칭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기에서 바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은 지청천 장군이 추대했습니다. 이전에 집단지도 체제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쌓을 수 있는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마련하고 김구 선생님을 주석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당은 한국독립당, 정부는 임시정부, 군대는 한국광복군의 체제가 바로 당, 정, 군 이 체제가 정비되고 인적 기반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과 역할은 커졌던 거죠. 오른쪽이 임시정부의 형태 변화입니다. 25년까지 대통령제, 25년에서 27년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27년에서 40년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그 다음에 40년부터 44년 주석제, 44년부터 48년이 주석, 부수주석제죠. 민족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결집하자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임시정부의 통합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도 임시정부로 단일화할 것을 권고하고 태평양 전쟁이 1941년에 일어나자 적극적인 대일항전을 위해 민족운동 세력의 결집이 요구됐습니다. 그러던 중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민족혁명당이 이 김구 선생이 이끄는 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임시정부는 중국 관내 독립운동을 아우르는 통합운동 세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42년이죠. 임시의정원 사진이죠. 여기에 통합된 조선민족혁명당과 임시정부가 통합된 형태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1942년에 통합이 됐어요. 이후 임시정부는 화북 지역의 조선 독립동맹과도 여기는 김두봉, 사회주의자 김두봉 선생이 이끄는 조선 독립동맹과도 연대를 시도했으나 1945년 일제히 갑작스러운 패망으로 통합을 실현하지는 못했어요. 밑에 이 자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요 구상이 되겠어요. 주석 김구, 부주석이 김규석, 김규식, 국무위원회 이시영, 조소환, 조소왕, 조한구, 박천익, 황학수, 김봉준, 성주식, 안춘, 장건상, 유림, 김원봉, 김성수, 내무부장 신익희, 외무부장 조소왕, 군무부장 김원봉, 재무부장 조한구, 문화부장 김상덕, 선전부장 엄황석, 법무부장 최동호, 참모부장 유동열로 구성된 조직이죠.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충칭까지 왔다. 1940년 충칭에서 이 임시정부의 이 조직이 정비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를 보면 이렇게 이와 같이 내용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한국 광복군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중국 충칭에서요.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한 한국 광복군은 중국 국민당의 군사 원조를 받아 군대로서의 모습을 갖추었고 한국 광복군 행동 춘승 구계양에 의해서 중국 군사위원회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1942년에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본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한 거죠. 다시 말하면 조선민족혁명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합한 거하고 같아요. 이때가 42년에. 이래서 한국 광복군의 전투력이 더 강화됐고요. 중국 관내 한인 무장부대는 한국 광복군으로 다 통합이 된 거죠. 1944년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 광복군의 지휘권을 가지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임시정부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이 활동에는 군무부장 바로 김원봉의 역할이 컸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당시 장제스로부터 김원봉이 이제 이 한국 광복군의 독자적 작전권을 회수해왔다. 이게 유명한 일환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광복군은 원래 주로 중국군 부대에 배치돼서 비정규진에 참여해왔습니다. 일본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선전활동, 한국인 학병을 독립군으로 유도하는 공작활동, 학병은 이제 학도지원병으로 끌려갔던 이제 한국인, 일본군에 끌려갔던 이런 한국인 학생들이 탈출해서 독립군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활동이죠. 일본군 포로를 신문하거나 문서를 번역하는 임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1941년 일제가 미국을 공격하는 진주만을 기습하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정식으로 일제 대일선전을 포고를 했습니다. 일본에 연합국을 일어나서 일본에 공식적으로 선전 포고를 한 거죠. 한국 광복군이 그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이후에 전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3년에 한국 광복군은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지금의 버마가 미얀마였어요. 버마 인도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해서 일본군 포로신문 문서 번역 선전활동 등을 담당을 했습니다. 왼쪽 자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 영국, 미국 및 기타 모든 나라의 대일선전이 일본을 물리치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여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한국 전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추축국에 선전한다. 추축국은 바로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 나라들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들이 바로 추축국에 해당됐습니다. 한국, 중국 및 서태평양으로부터 외군은 일제를 말하죠. 일본 침략군. 완전히 몰아내기 위하여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이게 대일선전포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일제 항복을 발안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임시정부는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협력해서 한국 광복군 제2지대와 제3지대를 국내 투입 유격 요원으로 훈련에 참여시켰습니다. 훈련에 마친 요원을 중심으로 국내 정진군을 조직해서
45년 8월 20일 날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기로 계획을 했죠. 이 국내 진공작전 이름이 이글 프로젝트, 즉 독수리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직전에 일제가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8월 15일 날 항복하면서 작전 계획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됐죠. 미얀마 인도 방면으로 파견된 한국 광복군의 왼쪽 사진 모습이고요. 밑에 역사학에는 한국 광복군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김준엽 선생님, 장준하 선생님의 글인데요. 김준엽 선생님 장준하 선생님 돌베개는 유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군 합방에서 탈출해서 육천리 장정의 길을 거쳐서 한국 광복군에 합류해서 OSS 훈련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왼쪽 그 해설을 보면요. 오른쪽이 이제 왼쪽이 김준호 선생님, 오른쪽이 장준하 선생님입니다. 장준하 선생님, 김구 선생님 비서가 됐죠, 나중에. 한국 광복군 창립 소식에 많은 한국인 청년이 충칭에 찾아왔습니다. 김준혁과 장준하는 일본군 학도병이었다가 탈출해서 한국 광복군에 합류한 케이스죠. 김준엽은 장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 광복군을 찾아가는 것이 6천리, 약 2,400km 긴 여정이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장준하는 한국 광복군에서 미국 전략정보국과의 합동훈련을 받던 중 맞이한 광복과 고구로 돌아올 때까지 일을 돌베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국외 건국 준비 활동을 보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대일항전을 전개하고 이와 동시에 일제의 패망 이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임시정부는 41년 11월에 말이죠.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를 했어요.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조소왕 선생의 요 삼균주의에 기초한 이 내용인데 삼균주의란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바탕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균등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사상이 삼균주의입니다. 이 삼균주의가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제로 독립을 달성한 이후에 세우고자 하는 국가가 어떤 이념과 체제를 갖춰야 되는지 이걸 임시정부가 밝힌 거예요. 41년 11월에 대한민국 건국강령.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독립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이끌어 나갈지 비전을 딱 세웠던 겁니다. 국가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제는 나중에 그 연합국에게 특히 미국에게 어떤 정보를 잘못된 가짜 뉴스를 주냐면 한국은 스스로 독립할 능력이 없다.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연합국에 주는 바람에 우리 역사가 좀 꼬이게 되는 원인이 된 거죠. 우리는 원래 건국 준비 활동을 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어떤 내용이 반영됐냐면 한국 독립당의 이념이었던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초해가지고 민주공화정의 수립,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 보통선거 실시, 무상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던 거죠. 또한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정치 세력의 통일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던 겁니다. 이후 임시정부는 44년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개정 발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삼권 분립 등의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한편 이제 중국 화북지방에서는요, 임시정부하고는 별개로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42년에 조선독립동맹이 결성되었고, 이 조선독립동맹의 군대가 조선혁명군이에요. 조선독립동맹도 일제의 패망을 대비하여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조선독립동맹의 건국강령에는 일본 제국주의 타도,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 수립, 남녀평등권의 확립, 의무교육 실시, 토지 분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의 위치를 보면 충칭 임시정부, 그 예난에 조선독립동맹이 있었고요. 국내에는 여운형 선생이 조선건국동맹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죠. 광복 직전에 우리 항일단체 분포입니다. 조선 독립동맹의 군사조직인 조선의용군은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기반으로 편성이 됐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호가장 전투 반수탕전 이후에 이후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후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연합해서 지속적으로 대일항전을 전개를 해서 왔어요. 한편 미주 지역 한국인 사회에서는 항일운동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41년에 미주 지역 9개 단체를 통합해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이 단체는 의연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국방경비대를 조직해서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임시정부는 한인 국방경비대를 승인하고 한국 광복군의 일원으로 인정을 했어요.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워싱턴에 외교위원회를 설치하고 미 국무부에 한국을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냐면 미국은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국인들이 활동하는 독립운동의 여러 단체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대표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화북 지역에 조선 독립동맹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조직이 있잖아요. 그 연해주 지역의 뭐 김일성 항일유격대도 있고 많은데 여러 조직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딱 승인했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분단이 됐어도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일정부가 바로 수입이 될 수 있었는데 미국의 이전 외교정책의 이런 잘못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크나큰 이제 패착이 있었던 겁니다. 한편 일제히 패망이 이제 임박하자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은 통합과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습니다. 중국 국민당 지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여기가 충칭이죠. 중국 공산당 지역인 예난의 조선독립동맹,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소련 연해주를 철수한 한국인 부대, 항일유격대죠. 뭐 김일성 부대라고 해서 이세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여운형이 조직한 조선건국동맹 등 항일운동 세력은 지역적 기반의 배경으로 활동하며 상호 연계와 통일전선을 추진했으나 일제가 45년에 패망하면서 8월 15일 날 갑작스럽게 항복하면서 통합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오른쪽은 항일 구호를 쓰고 있는 조선의용군 대원입니다. 중국과 한국 양민족 연합하여 일본 강도를 타도하자는 내용이 여기에 써져 있죠. 한인 국방경비대 관정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인 국방경비대는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의 일원으로 인정이 됐죠. 그래서 내용 정리는 이렇게 국외 건국 준비 활동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국내 건국 준비 활동.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국내의 민족 지도자들은 1944년에 비밀리에 국내에서 조선건국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이 단체는 일제 타도를 위한 대동단결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고 민족주의자로부터 사회주의까지 다 포함한 좌우합작의 비밀결사라고 할 수 있어요. 좌우합작의 비밀결사. 공개단체가 아닙니다. 조선건국동맹은 1년 정도 활동하면서 지방조직으로 10개 조직을 만들었고 그 아래 노동자, 농민, 청년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특히 농민동맹은 일제히 징용, 징병, 식량 공출, 군수물자 수송 등을 방해하는 활동을 전개했고요. 그리고 일본군이 후방 교란과 무장 봉기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위원회를 만들고 국외 독립운동 세력과 연합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서 조선 독립동맹과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를 모색했던 거죠. 예난하고 충칭 지역에 각각 연계를 모색했던 게 바로 여운형 선생의 조선건국동맹입니다. 이 조선건국동맹은요, 광복 이후의 이름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국내 건국준비 활동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226쪽에 나와 있는 새 조직,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41년, 그 다음에 조선독립동맹의 건국강령 42년, 그 다음에 국내 조선건국동맹의 건국강령 44년, 여기에 담겨 있는 모습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내용 읽어보면요.
읽어보면 보통선거, 무상교육, 이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에 의한 건설. 바로 이 조직은 광복을 위한 항일단체,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이 세 조직은 바로 민주공화정이라는 이런 나라의 모습을 제시를 했던 거예요. 민주공화정이라는 나라 모습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된다. 그래서 자료 1번부터 3번에 제시된 건국강령의 주요 정책과 각 단체가 목표로 국가 형태는 이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보통선거 실시, 대기업과 토지의 국유화 정책이 주요 정책이, 국가 형태는 민주공화국. 조선독립동맹은 보통선거 실시, 대기업 국유화, 토지 재분배, 민주공화국. 조선건국동맹, 일본 제국주의 타도에 의한 대동단 결결의 민주주의 원칙, 노동자 농민 대중의 해방, 바로 민주공화국입니다. 자신이 건국강령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지 이와 같이 써볼 수 있겠죠. 예시답안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다. 아름다운 나라는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나라,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는 나라이다. 주권 재민의 원칙과 보통선거에 따른 민주공화정, 농민과 노동자가 행복할 수 있는 토지 분배와 노동권의 보장, 교육의 국가 책임, 일제히 협력하고 호의호식하였던 부류, 이 친일파 세력들에 대해서 죄를 묻는 내용을 건국강령에 담고 싶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의 한국 독립약속을 정리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기를 잡자 1943년 11월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들은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서 43년에 상호협력과 전후 처리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이 회담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여기서 카이로 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선언이 바로 이 카이로 선언인 거예요. 각국 대표들은 바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최초로 논의를 했어요. 각국 대표들은 회담 후 대일전에 상호협력하고 대일본 전쟁에 상호협력하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차지한 영토를 회수하고, 그러니까 만주나 이다 회수시켜야 한다는 거야. 불법이었다는 거죠. 적당한 시기에 바로 한국을 독립시킬 것 등의 내용으로 하는 카이로 선언을 발표합니다. 바로 오른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3대 연합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해서 적당한 시기 in due course를 거쳐서 한국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한다. 이 카이로 선언의 핵심 내용이야.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일본과 교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행동을 속행한다. 근데 이 인디우 코스라는 게 문제가 돼요. 적당한 시기에. 원래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 영국이 처치를 한국의 독립을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한국이 독립하면 영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 국가들이 다 독립해버릴 것 같아가지고 안 된다. 기득권을 생각했던 건데 중국의 장제스는 아니라 윤봉길 이거부터 한국의 독립운동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피난한 노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의 즉시 독립을 장제스가 건의를 했고요. 루즈벨트가 이것을 중재한 거죠. 그래서 한국을 독립을 시키되 인디우 코스 적당한 시기를 거친다. 문제는 이 적당한 시기가 루즈벨트가 한 50년 정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한 다음에 관리 체제를 거친 다음에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학계에서 연구가 됐죠. 그래서 이 인듀 코스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발당이 돼가지고 나중에 모스크바 그 회담에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가 결의되는 데 있어서 어떤 불씨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최초로 논의했고, 이 일제강점기 35년의 이 상태가 연합국들이 무슨 상태라, 한국은 이민 노예 상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친일파들한테는 살기 좋은 세상이었지만 친일파가 아닌 대다수 우리 민족에게는 지금 노예 상태나 마찬가지다.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연합국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독일의 패전이 임박하자 45년 2월에 미국, 영국, 소련 등 3국 대표들이
흑해 연안의 소련의 휴양 도시 얄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을 얄타 회담이라고 해요. 이 회담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이 독일을 분할 점령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소련의 태평양 전쟁 참전을 비밀리에 결정을 합니다.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게 된 것을 결정한 게 얄타 회담입니다. 그 밖에 패전국이나 광복을 맞은 민족은 모든 민주 세력에 의해서 임시정부를 구성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한다라는 원칙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얄타회담에서. 그다음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얄타회담에서 추가된 내용이겠죠. 최근 연구 성과 등을 반영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독일이 항복한 이후에 45년 7월 달에 연합국은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독일 포츠담에서 모였습니다. 포츠담 회담 기간 중에 미국, 영국, 중국 대표들은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카이로 선언에서 결정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습니다.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한 건 포츠담 선언이에요. 한국 독립을 최초로 논의한 건 카이로 회담입니다. 소련군의 태평양 전쟁 참전을 결정한 것은 얄타 회담이에요. 지금 요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츠담 선언 이후에 일본이 전쟁을 계속했어요. 항복을 거부하자 미국이 45년 8월 달에 그 바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애터믹 bom을 투하를 했죠. 히로시마에 이름 리틀보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렸고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별명이었대요. 폭탄 이름이 리틀보이였습니다. 나가사키에는 펜맨, 영국의 수상 처치를 상징하는 용어예요. 이 펜맨을 떨어뜨렸죠. 우리 히로시마가 위력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일본이 항복을 했죠.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어요. 이랑 히로히토가. 그래서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죠. 얄타회담에서의 처칠과 루즈벨트와 소련 스탈린이 회의하는 모습이 되겠죠. 오른쪽은.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정리를 이렇게 보면 순서가 카얄포라고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순서를. 그다음 스스로 매듭짓기에는 1번은 조선혁명군이 되겠고요. 조선혁명군. 2번은 조선의용대가 들어가야 되고요. 3번은 한국광복군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대지부분은 3단원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무단통치, 신간회가 빈칸에 들어가야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정책을 위한 결과 이 토지조사, 1번은 토지조사 사업이죠. 일본인과 일부 한국인들이 대지주로 성장하였고 한국인 농민들은 관습적 경작권을 잃고 기한부 계약 소장농을 전락했다. 2번은 3.1운동에 대한 설명이네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고 이로 인해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고 다양한 계층이 민족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서술해 보면 되겠죠. 3번은 물산장려운동이 되겠네요. 이 배경은 회사령이 폐지되고 한국과 일본의 관세가 철폐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했다. 3.1운동 이후에 추진된 거죠. 20년대 물산장려운동.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이었어요. 4번 일제가 다음과 같은 내용 암송하도록 강요한 목적 한국신민서사 암송이네요. 일제는 한국인의 정신을 말살하여 일본에 동화시키고 한국인을 침략전쟁에 쉽게 동원하려고 했던 거죠. 5번은 바로 뭐냐 상하이 임시정부와 한성정부와 대한국민회의가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네요. 5번에 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의의는 최초의 민주공화제로 이념과 노선이 다른 독립운동 세력이 참여했다. 6번은 형평운동에 들어갈 내용은 신분제가 철폐된 이후에도 사회적 차별을 받던 백정들이 단결하여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내용 독립운동가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하기. 왼쪽에 김마리아 선생님, 그 다음에 김원봉 선생님,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 선생님, 바로 그다음 지청천 장군. 이렇게 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한국 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 3.1운동에도 참여했고, 운남 육군 항공학교에 입학했고, 임시정부 소개로 중국 공군에 입대해서 한국인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활동하셨던 한국 공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권기혁 선생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78, 79차시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차시 진단평가 1번은 바로 한인 애국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조선의용대가 되겠죠. 한국광복군이 아니라 38년에 조선의용대입니다. 의용대. 그 다음에 1번에 들어갈 개념 정리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으로 통합이 됐죠. 국민당과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이 세 개를 합쳐져서 한국독립당. 한국광복군. 바로 2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갈 테고요. 2번은 정규군이다. 자료학습 1번은 바로 1번을 들어가면 말은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자료는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신에 지금 위에 자료 보니까 조선독립동맹이네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신에 화북조선독립동맹, 화북조선독립동맹으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화북조선독립동맹.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발표에는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에 기초했다. 그 다음에 4번 건국동맹회는 여운형 선생이 국내에서 조직했다. 그 다음에 2번, 요건 2번에 들어갈 조직은 한국광복군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성평가 1-1번. 소련 당국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동포는 만주가 아니라 연해주죠. 연해주. 그래서 X. 그 다음에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 창설한 거 지청천 사령관으로 임시정부가 맞죠. 5가 됩니다. 한국 광복군은 미얀마 인도전선에 공작대 파견했죠.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면 조선 독립동맹이 충칭에 한 게 아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연합군 일원으로 참여했다 맞죠. 미 전략정보국가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 바로 독수리 작전 이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했죠. 틀렸어요. 이것은 요거까지 맞는데 준비했으나 준비했다 그러면 되겠죠. 준비했다. 성공은 하지 못했다.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을은 국민당과 함께 대일항전을 전개했고 미얀마 인도전선을 공작대 방해했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 그 다음에 3번은 여운형 선생이 국내에 조직한 비밀결사 조직은 44년 조직한 조직은 조선 건국 동맹 이후에 이 조직이 광복 이후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이른바 건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단체는 화북 조선 독립 동맹이죠. 화북의 조선 독립 동맹.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되지 못했죠.
통합하려고 했으나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일제히 패망으로. 김두봉이 이끌었고요. 한국 독립당이 여당의 역할을 담당했다. 임시정부입니다. 광복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개폐다. 조선건국동맹이죠. 산하조직이 중국 공산당의 팔로원과 함께 항전. 산하조직은 조선혁명군을, 조선혁명군에 조선의용군을 말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됐고요. 5번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선전포고를 하고 한국 광복군을 참전시켰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원을 바꿔서 대한민국의 발전,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서 냉전체제가 형성되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